림프가 막히면 이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림프순환은 몸의 노폐물 배출과 자율신경의 균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에서 삐 소리가 더 커져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 림프순환과 이명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명을 단순히 귀만 보지 않고 몸 전체의 흐름과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맥류숙입니다. 제가 25년 넘게 이명 난청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원장님, 이명은 불치병이라던데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명을 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명은 몸 전체의 흐름, 그리고 우리 삶의 환경, 감정, 긴장감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이 지치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면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이 많아서 며칠 밤을 못 자고 과로를 했다거나 가족들 관계나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걱정거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긴장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지고 밤에는 잠도 편히 들지 못하고 자율신경 기능은 계속 예민해집니다. 결국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명을 단순히 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몸 전체, 특히 혈류, 림프, 뇌척수액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림프순환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림프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혈액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고속도로라면 림프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수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몸 여기저기에 노폐물이 쌓이고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림프의 개념이 뇌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서는 뇌 속에도 림프처럼 작용하는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림프 시스템은 뇌 척수액이 뇌혈관 주변의 공간을 따라 흐르면서 뇌 안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정리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가 스스로를 청소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자들은 글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뇌 안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염증이나 순환의 불균형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각 중추의 예민성과 관련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단순한 귀의 문제만이 아니라 뇌와 귀 사이의 흐름, 즉 신경계의 순환과 회복력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 증상을 볼 때에도 단지 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 특히 뇌와 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흐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명 완화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이명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몸 전체의 흐름이 원활해야 귀도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져서 흐르지 못할 때 귀는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논에 물을 댄다라고 할 때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많이 있고 또 오는 길이 잘 뚫려 있으면 논에 물을 잘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수지에는 물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논에 물을 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수지 자체에 물이 너무 없으면 길이 잘 뚫려 있더라도 그 수압이 약해서 물이 올 수가 없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긴장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특히 목과 어깨, 턱 주변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 부위는 귀와 뇌로 가는 림프, 혈관, 신경이 지나가는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귀에 가야 할 순환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귀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삐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맥을 짚어서 흐름이 막힌 부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침, 수기요법, 약제 등을 사용해 귀로 가는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치료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귀 뒤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움푹 들어간 곳이 바로 예풍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는 피로와 긴장이 많이 있을 때 많이 굳어지기 쉬운 자리이기도 한데요. 손끝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자면 여기 귀 바로 뒤에서 이렇게 꼭 누르면 들어가는 자리, 움푹. 그래서 요 바로 뒤에 유양돌기가 있는데 유양돌기 바로 앞자리, 이 부분이 예풍혈 자리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풍뿐만 아니라 유양돌기를 따라서 요 라인들이 다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귀 하나는 엄지를 예풍에 댄다라고 생각하고 요 손가락으로 귀를 감싸주는 거예요. 귀를 이렇게 감싸주고 엄지를 대고 이 여기를 지지하면서 얘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또 꾹 눌러주고 또 가서 또 꾹 눌러주고 또 꾹 눌러주고 또 꾹 눌러주고 이 머리와 목의 경계 부분 여기를 다 눌러준다. 그러니까는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는 사실 경추인데 이 머리와 여기 밑에 경추인데 이 머리랑 목에 붙은 이 라인을 다 꼭꼭꼭꼭 눌러준다. 이렇게 라는 생각으로 하고요. 우리 몸을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머리를 좀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여기 45도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하면서 뚜껑을 좀 벗긴다. 그래서 머리를 약간 들어 올려준다. 여기서도 들어 올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예풍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예풍혈에 댔잖아요. 그리고 2, 3, 4, 5 손가락으로 귀를 감쌌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귀 위쪽까지도 여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얘는 그러니까 엄지에는 손을 빼고 2, 3, 4, 5 손가락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 주먹을 쥐고서 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요새는 보니까 환자들이 괄사하는 거 있잖아요. 괄사. 저는 사실 괄사 도구를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두개전골 치료로 하면서 환자들 머리를 풀어주다 보니까 괄사요법도 좋고 브러쉬 같은 거 이용해서 머리를 자꾸 빗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지만 왜 근육을 풀어주냐면 근육들이 이러한 우리가 머리뼈도 보면은 머리뼈가 하나로 된 뼈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뼈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근육이 이렇게 같이 근막이 같이 덮기도 하고 근육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근육이 부드러우면 이게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딱딱하게 붙은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얘가 너무 딱딱하게 확 굳어져 버리면 얘가 이런 유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격이 있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뇌척수액의 흐름, 그러니까 림프의 흐름이 생기면서, 아까 우리가 글림프 시스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뇌척수액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는데, 이게 너무 꽉 조여져 있어. 꽉 조여져 있으면 이 리듬, 이 뇌척수액의 움직임은 리듬이 없기 때문에 얘가 잘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피를 감싸고 있는 근육 부분들이 되게 부드러우면 이런 노폐물의 흐름, 배출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대로 예풍도 하는 게 이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이 흐름을 만드는데 중요한 혈자되기 때문에 예풍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부분, 측두부도 이제 눌러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라.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손가락으로 하기 힘들면 주먹으로 쥐어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줘도, 여기 하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여기 하면 또 좋은 건 얼굴에 처짐, 팔자주름 같은 것도 좀 개선될 수 있겠죠. 왜냐면 얼굴 미용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흐름이 이렇게 위로 쫙 펴지니까, 앞으로 쫙 굳어서 모이지 않고 위로 펴지니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머리는 사실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지만, 내가 중요한 혈자리를 모르면 아무데나 그냥 많이 눌러주고 빗어주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가 매일 거울 보고 머리 빗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막 너 거울 공주다 그러고 맨날 가서 머리를 빗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머리가 정말 윤기가 막 잘잘잘잘 흐르면서 너무 좋은 상태의 머리가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자면 머리 자체를 빗어주는 힘이라기보다 두피가 계속 자극되면서 그 머리로에 주는 영양의 흐름이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일상 속의 스트레칭입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몇 시간씩 계속 앉아있는 자세는 단순히 목이나 어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뿐만 아니라 뇌와 청신경의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인지기능 저하, 즉 치매의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1시간에 한 번, 5분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세요.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풀기, 기지개와 같은 작은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뇌의 흐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흐름이 막힌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너무 소진되어서 흐름을 유지할 힘이 없는 경우, 이건 마치 가느다란 실개천에 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되는 건데요. 이럴 때는 귀로 가는 혈류나 림프도 부족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귀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치료가 우선입니다. 침보다는 보중이끼류의 한약이나 약침, 온열요법 등을 활용하고, 특히 하복부, 허리, 꼬리뼈 부위의 혈류를 살펴서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 줍니다. 당귀, 산수유, 복분자 같이 기혈을 보호하고 순환을 돕는 약재도 이럴 때 효과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명은 꼭 귀에만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몸의 흐름이 어딘가 막혔을 때, 혹은 너무 지쳐서 귀까지 에너지를 올려줄 수 없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림프의 순환이 잘 안 되면 귀와 뇌 사이의 연결이 답답해지고 그게 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몸이 허약해져 있으면 귀로 가는 혈류나 림프 자체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을 단순히 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몸 전체가 보내는 하나의 반응으로 바라봅니다. 이명이 오래됐다면 그만큼 몸도 오랜 시간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몸이 자기 리듬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면 그 삐 하던 소리도 분명히 조금씩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를 제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림프 순환과 이명의 관계, 그리고 몸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끔 맥을 짚다 보면 이분 마음이 꽤 지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말로 꺼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억지로 끄집어내려 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독여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몸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런 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한의사이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진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으로 이명과 난청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